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계속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내가 계속 비판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다고. 감옥에. 한국의 감옥은 호텔이에요, 호텔. 그렇게 박근혜 그 며칠 그 정신머리가 있으면은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한번 외치라고. 박근혜 10번 하실 때 북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한 번이라고 외치라고. 그러면 그 감동이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고 북한 무너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박근혜 해가지고 뭐 저 당 만들고 자기들 정치적 기반 만들고 돈 빨아당기고 후원금 빨아당기고 하면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 죽어가고 있는 거는 침묵하고 있고, 북한 무너지면 중국도 무너지잖아요. 왜 중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 중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왜 저기 누구야 조은진 의원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 연결돼 있다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요?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고, 김정은 저 악마 세력들이 테러 집단이 한반도가 전체가 우리 땅 아닙니까? 헌법에 한반도가 전체가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하다못해 우리 공화당은 말하기 쉽잖아. 친중 아니라면서, 친중 세력 아니라면서 말하기 쉽잖아. 북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왜 말 안 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인간들은 정치인이고 저기 뭐 종교인이고 전부 사기꾼 새끼들이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이 앞으로 세계 선생국이 된다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후지산이 폭발한대요. 그 막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 일본의 각지에서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답니다. 자, 후지산이 1707년에 폭발했는데 갑자기 지금 휴지기가 들어가가지고 한 300년 넘었죠. 후지산 인근 도카이 지역이 150년에서 20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하는데 1707년 지진 때 후지산이 하고 함께 폭발하고 뭐 지진하고 후지산 터지는 거하고 동시에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1854년 대지진이 한 번 있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160년 뭐 한 200년 주기로 가는데 160년 이상 됐다. 이제 터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대규모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도카이가 어디입니까? 그 뭐 도쿄 이쪽 아닙니까? 후지산은 지금 300년 전에 터지고 아직까지 지금 뭐 안 터졌으니까 이게 지금 200년 주기로 터지는데 터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도쿄 앞바다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세 곳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직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직하 지진이 뭐냐면, 다른 지역은요, 이 건물들이 판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판이 흔들리면, 이렇게 출렁하고 흔들리면은, 건물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겠죠. 이거에 대한 내진 설계는 많은데, 지금,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요, 판이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이쪽 판, 요 판, 이 판 세 개가 이렇게 물려 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되면은 판이 휘청거리면 이쪽도 같이 영향받아 휘청거릴 거고 이쪽도 휘청거릴 거고, 이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건물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이 건물 폭삭 무너진다는 거예요. 좌우는 버티는데 이 상하로 움직이는 지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는 건물이 하나 무너지면 그 안에 뭐 몇만 명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물이 도쿄 인근에 엄청나게 많죠. 그럼 몇십만이 아니고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그냥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뭐 후지산 터지고 뭐 동시에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지진도 발생하고 그 후지산 터지고 동시에 하면 순식간에 1000만 명, 2000만 명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백두산도 지금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1702년에 백두산 분화할 때 1707년, 5년 후에 후지산이 같이 폭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18세기 후지산 대폭발 전후로 백두산이 분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산 터지면은 아일랜드 화산 분화의 약 1000배 이상 규모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히로시마 원폭의 뭐 몇백만, 1000만 배?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다는 거예요. 백두산이 지금 946년 밀레니엄 분화로 명명된 지난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화산 중에 백두산이 제일 컸다. 백두산 화산자가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쿠릴열도와 그린란드 빙하 속에서도 발견된다. 백두산 화산자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리고 천지 칼데라에서 물이 한 20억 톤 되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면 대홍수가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탐부라 화산이 1815년에 폭발했는데 이게 인류가 목격한 가장 큰 폭발이었는데 이거보다 이 뭡니까 저기 1.5배 정도 더 크다는 거예요, 백두산이. 그리고 이때 뭐 6에서 12만 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천년 전, 그러니까 뭐 900 몇십 년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당시에 발해가 망했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에 망한 거는 아니고 화산 폭발하기 전에 전조현상들이 있겠죠.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발해 쪽에서 이심, 마음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뭐냐 계속 뭐 전조현상 뭐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무슨 가스가 나오고 하니까 야 이 풀들이 말라 죽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해 같은 건 북방 기마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못 살겠네 했는데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 한 5일 만에 뭐 4일 나흘 만에 망했다 했나 뭐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망행이 안 싸우고 그냥 짐 싸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걔들이 어디로 갔어요? 만주에서 저기 몽골 초원으로 간 거예요. 걔들이 나중에 저기 저 징기스칸 뭐 서유럽 호라짐 정보를 할 때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동하고 했다. 뭐 어쨌든 간에 화산재가 일본에도 5cm가 쌓였다는 거예요.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 그런데 그 시베리아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터지면 한반도 남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데 만약에 겨울에 터지면 북서계절풍이니까 이 북한 일부 지역하고 이 지금 도쿄 이쪽 일본의 중부 지역 여기가 완전 초토화될 겁니다. 제 화면 좀 치우세요. 그 여기 이 하단부를 보시면 바람 방향이 이렇다 겨울철에 보면은. 그리고 봄하고 가을은 양측간 기단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 백두산이 터져도 저기 다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간다. 제 거는 계속 치우세요. 북동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초여름에 터지면은 오츠크의 기단이 이럴 수 있으니까 뭐 이 백두산 화산재가 저기 산동반도라든지 이 중국 쪽으로 흘러가는데 뭐 일부가 저기 경기도나 서울 북부 지역, 북부 경기도 지역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남한의 피해는 뭐 좀 극미하다. 그리고 여름은 적도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는 백두산이 터져도 이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는 이게 남한이 입는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 지역은 초토화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사댐이 또 지금 터진다 이야기 나오는데 후지산 터지면 그 충격 여파로 지금 백두산 터지고 산사댐 터지고 산사댐 붕괴 소문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지금 뭐 그런 상황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산사댐이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이쪽 창장이라는 지역에 있다. 그런데 대충 보니까 이쪽 어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상해, 윈저우, 뭐 타이저우 이쪽 곡창지대 아닙니까? 곡창지대가 쑥대밭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색 그 선이 뭐냐면은 장강을 이용한 해상고속도로입니다. 붉은 선이요. 저는 배 타고 여기 난징 요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이 한 5,000톤급 정도 되는 배들이 요 난징 요까지 올라가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 이 배들이 어느 정도 많냐면은 이런 소형 배들이 거의 한 30m 간격으로 뒤에 줄줄이 따라옵니다. 줄줄이 따라오는데 앞에 어선 있고 어망 있고 아니에요. 엉망진창 개판이야.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게 강폭이 어마하면 우리 지금 한강은 겨우 1km인데 그게 아니고 몇 킬로예요.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장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 안에 다 이런 실개천, 마리조아 실개천이지 한강보다 큰 강들이 있어요. 이런 강들 통해 가지고 소형 선박이 대형 선박이 갖다 놓으면 또 소형 선박이 실어 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여기가 마비가 돼 버리면은 이 지금 입구가 전체가 초토화된다. 그러면 이 양쯔강 안에 있는 내륙 지역은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대량 아사, 대량 동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남쪽만 문제가 아니고 남쪽은 수몰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북쪽 쪽은 이 빨간색으로 이어진 이 해상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면서 난징이라든지 이 북쪽 지역도 초토화되는 거예요, 경제가. 그리고 닝보시에는 중국 유류 저장 창고가 있다. 이거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이 지금 이 강폭을 보면 한 얼추 봐서 한 10에서 한 15km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배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안 보여, 양 사이드가.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인다면 한 10에서 한 15km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상해에서 컨테이너 부두가 이렇게 여기 그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부두라면 우리가 상하이 요 안에 있는가 생각하는데 해상으로 뭐 한 2, 30km를 다리를 빼가지고 해상에 섬을 메꿔가지고 이런 거대한 상하이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두라는데 이게 다 초토화된다.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쿄 터지고 이 뭐야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 저 북한 백두산 터지고 양쯔강 이쪽 다 터지고 하면요. 여기가 진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순식간에 뭐 몇억 명이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뭐 어쩌합니까? 여기 이 엄청난 지역에 재난 이 물이 빠지고 하면 뭐가 돼요? 전염병 퍼지고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지역에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도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수해를 이런 이게 네이팜탄으로 공중에서 이 불을 질러버리는 건데 네이팜탄이 옛날에 도쿄 공습할 때 미국이 도쿄에다가 갖다 뿌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목재고 하니까 네이팜탄이 불이 붙었어요. 도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는데 수해를 입은 지역에 네이팜탄을 터뜨려도 불이 안 붙는다. 물을 먹을 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요즘에 나무입니까? 다 콘크리트 아닙니까? 네이팜탄 뿌려가지고 이 전염병 창고라는 지역에 네이팜탄 뿌려가지고 불로 지져도 이게 소용이 없다. 요한계시록의 1장 7절에 보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Behold, he comes with clouds 이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어디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온다 돼 있는데 그 영어 원문을 보면은 with cloud로 돼 있다. 이 킴 제임스 흠정역에 나온 내용인데 자, 그래 되면 이 넓은 지역을 갖다가 불로 소독을 할 것 같으면 핵폭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핵폭탄. 그러니까 요즘 뭐 핵폭탄에서 방사능 뭐 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모르겠고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고 그 충격파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다른 영향들 이 넓은 지역을 다 핵폭탄을 불로 지져버릴 것 같으면은 핵폭탄을 몇 발 터뜨려야겠어요.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은 반경 한 20km, 30km 날아간다고 했을 때 저 만주 일대, 상해 일대, 저기가 엄청난 지역인데, 저기가, 못해도 한 1000km 이상은 되는데, 반경. 저기를 30km짜리 소독하는 핵폭탄 떨어뜨리면은 몇 개를 떨어뜨려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에 보니까는 하만의 장대에 하만의 머리가 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국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핵폭탄이 지금 한 1000발 정도가 한반도를 겨누고 있다. 그런데 그 핵폭탄 전체 다 써가지고 상해에다 뿌려야 되고 만주에다 뿌려야 되고 자기들 영토에다가 핵폭격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전염병들이 다 퍼져가 다 죽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셈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구름들과 함께 온다. 화산 터져도 구름 생기고 저렇게 불 지르고 하면은 버섯구름 나올 거고 불 나올 거고 그리고 수몰되면요 그 수증기 때문에 또 구름이 낄 거고 엄청난 구름이 낀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는 엄청난 구름이 낀다. 몇월 며칠 몇 시에 올지는 모르지만은 징조는 보인다. 근데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이 화산재나 이런 불로 태워가지고 이런 재들이 대기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기 전체를 이렇게 감싸버리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빙하기가 오게 되면 어찌 돼요? 여기 아프리카 지역, 여기 중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여기 이런 지역 다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저체온증으로. 기온이 순간적으로 세계적으로 10도, 20도 내려가 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뭐 영상 40도, 겨울에는 뭐 서울 지역만 해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전방 지역은 영하 20도, 뭐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기온의 편차가 원체 크니까 15도가 내려가든 20도가 내려가든 한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눈도 깜짝 안 해. 아이고, 올해 여름은 보통 한 40도 올라가는데 여름이 한 20도 된다 그러면 아이고, 올해 여름은 선선하게 좋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해요. 문제가 아닌데 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은
멕시코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는 겨울에도 따뜻해요. 겨울에도. 근데 겨울에 따뜻한데 갑자기 내려가 버리면 이쪽에서도 지중해 이쪽에서도 저체온 쪽으로 죽는 애들 막 생긴다는 거지. 예. 그리고 뭐야 그리스 저기 로마 교황청 여기도 남부 지역 아닙니까? 여기 다 따뜻한 동네인데 갑자기 겨울에 갑자기 뭐 10도 15도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로마 바티칸의 교황님들 뭐 그런 분들 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멕시코, 남미 그리고 저기 어디야 저 동남아시아 이런데 저체온증으로 다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저체온증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배 탈 때 미얀마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한 15도 20도 뭐 그 정도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되니까 애들이 추워가지고 파카를 달라고 하는 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5도 정도 내려가면 애들이 데크에 가판에 나오지 못해 추워가지고. 아 우리나라 사람들 어우 시원하네 일하기 좋네 하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새벽에 이 사막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 생긴다는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냉해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요 아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 생기고 얼어 죽은 사람 생기고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순식간에 뭐 몇억 명이 죽었다 하면은 그 방역을 어떻게 할 겁니까? 뇌의 목이 뭐 쥐가 들끓고 하면은 순식간에 수십억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전염병, 뭐 아사, 뭐 저체온증으로 죽는다는 등. 그리고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도 풀이 안 자라면은 뭡니까? 양들이 먹을 풀이 없고 그럼 양이 굶어 죽고 그럼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러시아도 지금 그냥 자급자족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여기도 뭐 감자 농사 안 되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구의 뭐 몇 분지에 몇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순식간에 백두산 터지고 하면서 연달아 터지고 폭발하고 뭐 지구 감싸고 빙하기 오고 순식간에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내용들이 그게 뭐 지금 다 와갔다는 거예요. 다 와간다는 거지. 자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겨울에 뭐예요? 태백산 가지 태백산. 저 집에 뭐 있어요? 보일러 있지 보일러. 겨울 되면 뭐예요? 아유 날 추워졌네. 야 스케이트 타기 좋다. 야 스키 타러 가야지. 한국은 뭐 기온이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있어요? 또 전쟁한다고 쌀을 갖다가 뭐 130만 톤을 재고로 쌓아놨대. 전시물자는 더 있지 이거보다. 슈퍼에도 이렇게 뭐 물건들이 많고. 한국은 식량난이 안 온다. 전쟁한다고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내가 군에 계신 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얼추 한 3년치 먹을 식량은 쌓여있다 하더라고. 정확한 양은 모르는데 그 농협 창고에 가면 과일 뭐 양파 뭐 온갖 농산물 다 쌓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국장 100개 창고에 안 팔린 수입쌀이 지금 이거 50만 톤 이리 쌓여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 냉해를 입어도 안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 쌀도 계속 수입한다. 그것도 겨울 되면 뭐야? 야 겨울에 농작물 얼어 죽는다 비닐하우스 하잖아요. 그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뭐 겨울에 토마토도 뭐 재배해 먹고 뭐 쌀도 비닐하우스 쌀 하면 되는 거고 뭐 좀 비싸서 그렇지 뭐. 그 실내에서 펼쳐진 미래농업 이게 2016년도 기사입니다. 지금 2019년이니까 3년 전에 이거 했으니까 지금은 더 발달됐겠죠. 이런 거 하면 한국은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안 굶어 죽어. 자, 또 뭐 있어요? 미국의 농업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미국의 남부 지역은 뭐 조금 피해 보겠지만은 뭐 겨울 밀지대, 뭐 옥수수 겨울 밀지대, 뭐 낙농업지대 뭐 쭉 있잖아 여기. 그러면 미국한테 야 한국이 미국 선교사들 4,300명이 와가 세운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야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야 쌀 좀 보내 하면은 미국에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우리 6.25 때 178만 명이 들어왔고 670억 달러를 미국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뭐 옥수수 가루, 분유가루 같은 거 여러분들 다 먹고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다 먹고 자랐는데 미국의 그 남침내교, 북장로교 이런 데서 야 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걷어 보낸 거다. 그러니까 한국은 안 굶어 죽는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래 초토화되면요 뭐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나와가지고 지금 새마을 운동 우리 옛날에 해본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흙밖에 없던 이런 나라를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이거는 뭐야? 이거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 앉혀놓고 새마을운동 그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 이 외국인들 전 세계 지금 한국이 유엔 통해가지고 전 세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쓰러지고 나면 한국이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남아 남조선을 왜 남조선이랍니까? 남은 조선 사람들 고조선 뭐 조선도 있지만 남은 조선 사람들 그래서 남조선이요. 이렇게 우리가 다 가르쳐 주러 가야 된다. 또 뭡니까 아주 오지에는 일반 민간인이 못 들어가니까 한국 그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의료 활동도 해야 되고 이 뭡니까 이 무너진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의료봉사도 해야 되고 진료 환자가 10,000명이 돌파했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땅도 파주고 저기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만들고 가서 태권도도 이게 뭐 남수단 재건지원단 그리고 뭐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 정말 좋고 동명부대가 레바논에서 태권도 교육을 하는 덕분에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지금 베트남 군인 경찰이 태권도 필수로 하고 있네. 그리고 이거는 단비부대 장병들의 위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집 원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동요를 부르고 있다.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한국이 바뀐다. 국제평화유지군 적극 참여해야 된다. 외국인이 막 찾아오고 있다. 한국이 선생국가 되는 거예요. 선생국가. 그렇게 위해 가지고 한국은 뭐 지금 미군이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 치러 가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북한이나 중국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내란이 터지거나 뭔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불똥이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남한이 무너지는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요.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기지 없애자고 조기에 반환하라고 해요. 그러면요. 좀 청와대 애들이 없어서 사라지겠죠. 그렇다. 문재인 정부 사라진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들 사이에 백조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 형제들이, 야, 쟤는 이상한 놈이야 하고 했는데 나중에 백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오리 새끼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봤을 때는,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한국은 오리가 아니고 백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왜 한국이 중요하냐? 한국은요, 고조선, 신라 백제, 화려한 그 찬란한 문화도 해봤고, 조선 말기부터 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국민들을 갖다가 노비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혹독히 착취하는 그런 정권도 해봤고, 그리고 일제의 그런 식민지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6.25 터져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죽고, 나라가 완전히 뽀개지고 그런 것도 해봤고, 새마을운동 해봤고, 지금 이렇게, 경제개발도 해봤고, 강력한 군사력도 키워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한국이 가면요, A부터 Z까지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이게 가가지고 다 해줄 수가 있다. 도시 재건부터 해가지고, 야, 우리 옛날에, 거지 새끼였는데, 식민지도 해봤고, 임마. 너희도 식민지 해봤지, 우리도 식민지 해봤어. 너희도 전쟁해봤지, 우리도 전쟁해봤어. 너희도 나라가 초토화돼봤지, 우리도 나라가 초토화돼봤어. 그런데 이렇게 크게 됐어. 잘 살게 됐어. 우리가 다 노하우 알려줄 테니까, 우리만 따라와라. 이렇게 선생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하면 왜 안 되냐? 미국은 원래 잘 사는 나라 아니야. 원래 잘 사는 나라. 맨날 자기들이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한국이 들어가면 다 좋아하지. 야, 우리가 해봤어.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너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요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한국 옛날에 철모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 헬리콥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어. 우리가 다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한국이 선생국가가 되고 전 세계 리더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타고난 운명이다. 자,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미리 보기도 있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황금알라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여러분 꼭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우주선도 만들고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은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고 하면서
그런 역량 때문에 그 올림픽을 하게 됐고, 그 덕분에 동구권이 야 소련에서 떨어져가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미국 편에 붙으면서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이 붕괴되고 지금 이제 중국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40년대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책에 보시면은 이런 사진들이 한 70여 장 있다. 왜? 한국이 옛날에 이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리고 한국 군들이 해외 나가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이렇게 IT 최첨단 컴퓨터 실습도 해주고 이런 걸 하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해외 파병을 많이 해야 되고 새마을 운동을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런 때가 됐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공부를 왜 안 하냐고. 예. 제가 지금 기독교가 중요하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화산이 터지고 막 전염병이 터지고 하면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같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돈만 쫓아가다가 보면은 갑자기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해외 나갔다가 돈 몰려 나갔다가 갑자기 자기 사업이 뭐 망하고 하면요. 자살하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책들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 평소에. 조선 중기부터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내용에 보시면은 이런 선교사들이 4,30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4,30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선교사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시아에 들어와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미국이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리고 이 책은 700페이지짜리고 54,000원인데 이거는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시면 미리 보기도 있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박정희 정부가 이 중화공업을 왜 했냐? 북한 침략 막기 위해 가지고 무기 개발하려고 한 건데 하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이 잘 살겠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메모라든지 국무회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요 책 그리고 이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요 책 그리고 이런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 왜 포기했나 이 책들을 쭉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든지 이 흘러온 역사가 아주 세세하게 머릿속에 확 박힐 겁니다.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요. 때가 왔을 때 여러분 그냥 같이 쓸려 나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가박스 송파비오에서 명보 아트홀에서 사랑의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요. 이 지금 전국에 관이 있습니다. 이 단체 관련 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30명 이상의 관을 잡을 수가 있대요. 02711-964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교회에서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승만 어린이 배제 학당을 합니다.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이 이 한국의 6.25 그리고 이 조선의 독립 그리고 공산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이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교회들이 살아나기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가짜 보수가 어쩌고 진짜 보수 어쩌고 위장 보수가 어떻고 박근혜가 어쩌고 저쩌고 조국이 어쩌고 문재인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이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다 쓸려 나가고 지금 새로운 판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판을 위해가 저런 책들 보고 공부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바로 가지시고 몸을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7반 후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저 17반으로 조금씩 후원해 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면은 저희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